자, 3교시 노이로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선 시간에서 인간의 정신 구조, 의식과 또 무의식, 또 무의식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렇게 나누어졌던 그런 맵 오브 더 소울, 영혼의 지도를 통해서 정신의 구조도 봤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컴플렉스라는 것도 인간 정신의 구조로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인간 정신의 어떤 구조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감을 잡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이제 그 노이로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컴플렉스도 일상 용어로 나는 뭐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 뭐 나는 뭐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이렇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이로즈도 우리 일상 용어로 많이 씁니다. 집에서 엄마가 자꾸 공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잔소리를 계속하면 엄마 노이로즈 걸리겠어 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되면 노이로즈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을 그 뜻도 확실하게 모르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왜 이 노이로즈가 뭔지 좀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재 93페이지입니다. 노이로제의 고통과 의미. 자, 이 노이로제가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의미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 노이로제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거기에도 무슨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노이로제는 신경증의 독일어 발음이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뉴라시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정신신경증, 사이코뉴라시스의 준말이기도 하다. 현재 국제질병분류에 기재된 신경증성 장애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말한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거지만 신경증이라는 말은 과거에 정신병, 사이코시스와 구별짓는 뜻에서 사용했다. 신경증은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고 정신병은 무거운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경증이 심리적인 요인과 성장 과정과 관계되는 질환이라면 정신병은 심리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뇌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거나 실제로 뇌의 이상의 발병과 깊은 관계를 가진 정신질환이라고 설명해 왔다. 신경증은 말이 이제 신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금방 이제 뇌신경 같은 어떤 신경계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사실 신경증이라는 말은 뇌신경하고 관련이 없고, 또 정신병이라는 말은 단지 그냥 정신적인 병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오히려 뇌신경의 문제와 관련된 병이에요. 그래서 신경증은 정신병보다는 훨씬 고치기 쉽고 좀 가벼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신경증이 심리적 요인,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와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생겼던 어떤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갈등들, 억압되어 있는 것들, 풀지 못한 감정들, 이런 마음의 문제들이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은 이런 심리 사회적인 요인,
플러스 알파로 뇌신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신경증은 신경과 관련 없고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고, 정신병은 단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관련된 문제다, 좀 더 위중하고 심각하다, 이렇게 머리에 담아두면 됩니다. 자, 93페이지 밑에 보면, 그러나 신경증의 경우도 체질적 요인이 발견되기도 하여 최근에는 신경증과 정신병을 구분짓지 않고 증상과 질환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붙이면서 질환의 이름을 장애라는 말로 통일했다. 그래서 신경증적 장애 속에 공포성 불안장애, 기타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94페이지 넘깁니다. 그렇지만 신경증적 장애가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사실에는 대체로 이유가 없고, 신경증적 장애는 조현병이나 원래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 건데요. 조현병이라는 말은 그 현을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현을 조율한다.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피아노에 현 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조율해야 소리가 아름답게 예쁘게 다시 나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사람들한테 좀 공포스럽게 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신경도 하나의 현으로 봐서 줄로 봐가지고 우리 뇌신경의 그러한 현이 좀 잘못 꼬여 있고 고장난 부분을 다시 조율한다, 고친다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성 장애, 조울 정신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양극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기분이 막 너무 들뜨고 너무 좋고 황홀한 조증하고 너무 우울하고 다운되는 우울증하고 이 양쪽 반대되는 극성, 왔다 갔다 하는 장애라고 해서 양극성 장애라고 그래요. 이런 정신병적 장애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신경증과 정신병의 구분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쓸만한 구분이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신경증이라고 해서 신경에 이상이 있는 병, 정신병이라고 해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병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에 설명했죠, 그죠? 그러면 왜 헷갈리게 애초부터 달리 이름을 붙이지? 왜 신경이라는 말을 붙였냐? 마음의 병이라면서 근데 신경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 왜 그런가 하면 노이로제라는 말을 처음 이름 붙일 때 20세기 초반에 거기 보면 이제 피에르 자네,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 신경증의 문제가 무의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 정신적인 문제를 뇌신경과 관련된, 신경과 관련된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노이로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앞에 이제 신경이란 말, 뉴로라는 말은 신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뉴라시스 이름을 붙여가 신경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정신적인 부분을 뇌신경에서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노이로제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고, 그것이 그냥 계속 쭉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94페이지 중간쯤 보면 노이로제는 마음의 병일 뿐이다, 신경의 병이 아니다. 마음의 병 중에서도 아주 흔한 병이다. 감기만큼이나 흔한 병입니다. 노이로제의 특징,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사람들 있죠. 특히나 나도 그런 게 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신경증적까지는 아니지만서도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 자체를 신경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삶을 방해할 만큼 증상으로 나타날 때 이제 신경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걱정뿐만 아니고 주변에 자기 가족들, 뭐 지인들, 친구들, 심지어는 온 인류에 대한 걱정까지 온 세상 걱정 다 합니다. 신경증이 걸린 사람은.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또 더 많이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환자는 병식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병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증상을 앓고 있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라 그랬죠. 신경증 환자들은 내가 하는 이렇게 너무 지나친 걱정이나 생각, 불안이 쓸데없는 것인 걸 알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서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신병 환자는 특징이 신경증과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병식이 없다 그랬죠. 자기가 아프다는 거, 정신적으로 아프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병 환자한테 병원에 가자 그러면 내가 왜 병원 가야 되느냐고 전혀 병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정신병에서는 잘못된 생각도 사실이라고 믿는 이른바 망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뭐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말 들어봤죠? 허망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망상. 허망할 망자에다가 생각 상자를 써가지고 도저히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생각을 100% 확신하는 거예요. 맞다고. 과대망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한 대단한 인물로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런 어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어떤 망상에 사로잡힌 게 과대망상이에요. 피해망상은 늘 누군가 나를 뭐 이렇게 괴롭히거나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걸로 생각하는, 따라오는, 심할 경우에는 그 정도 아니더라도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늘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바깥에 나갔을 때 어떤 그런 망상들, 피해 망상이죠. 이거는 정신병입니다. 망상증은 정신병에 가깝지 이건 신경증은 아니에요. 좀 심각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노이로제 환자는 자기 자신이 매달리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이거 참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하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더 괴롭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이로제 증상이 어떤 건가? 94페이지 밑에 보면 노이로제 증상은 다양하다. 공연히 죽을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힌다거나 불안이 이제 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주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뉴스나 혹은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전에 시험을 쳐보면 이 공황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인천공항 할 때 공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항이 아니고 공황장애입니다. 이런 이제 불안 증세가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얼굴이 잘 붉어지는, 뭐 보통은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붉어지는 것 가지고까지는 신경증적 증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청소년 시기나 또 젊은 시기에는 자기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좀 소심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증상은 아니지만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경증 증상이 되려 그러면 삶을 상당히 불편하게 할 정도로 그게 너무 빈번하거나 너무 심할 경우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런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거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염려증이에요. 지나치게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암에 걸리지 않았나, 혹은 뭐 뇌종양에 걸리지 않았나, 건강염려증, 지나치게 겁을 내고 몇 번씩 검사를 하고 또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뭔가 이렇게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겪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음악 한 소절 혹은 뭐 아무 뜻도 없는 어떤 뭐 영화의 대사라든지 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 있죠. 어떨 때 내가 멈추려고 해도 안 돼요. 계속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또 생각나고, 아이고 좀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또 생각나고, 그런 겁니다. 마치 만화에 보면 이렇게 머리 위에 말풍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풍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실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뛰어 올려 가지고 그 존재를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이 뿌리에 뭔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캐치하면 돼요. 전에 어떤 나를 찾아왔던 환자 중에 한 명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운전대만 잡으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 앞에 앞 유리, 차 앞 전면 유리에 끊임없이 뭐 잡생각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르렁거릴 거예요. 운전을 이렇게 방해할 정도로 앉으면 공상, 잡생각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앞에 있는 창문을 유리를 이용해서 스크린으로 이용해 가지고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이렇게 분수처럼 솟아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강박적인 거. 하루에도 이제 손을 수십 번 씻어야 되는, 손을 씻어도 뭔가 묻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느껴져 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씻는,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뭐 수시로 씻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어떤 강박적인 거. 그 다음에 부엌에 가스 그 밸브를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밖에 외출 나가면 그 생각이 계속 강박적으로 따라온다든지, 이런 강박적인 생각, 이것도 신경증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감정적으로는 우울감, 우울해져가지고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처럼 여겨지고 모든 일에 이렇게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증상만, 이렇게 큰 증상만 꼽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이로제는 나타나는 증상이 주로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불안이 주로 나타나느냐, 불안장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적인 행동이나 생각이 계속 나오느냐,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강박장애.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신경증성 장애로 나눠진다. 불안장애, 강박장애, 그 외에 기타 신경증성 장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일단 보면 눈에 이렇게 좀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느 경우에나 자기 공상에 매달리면서 아이고 만일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지레 걱정을 함으로써 더욱 증세를 악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불안해지고, 또 불안해지니까 또 걱정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니까 또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니까 또 걱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반복을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서. 만일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만일에 얼굴이 빨개지면 어떻게 하나, 만일에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쓸데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95페이지 밑에 보세요. 노이로제의 증상은 얼핏 보기에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평범한 걱정같이 보일 것이다. 지식욕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신문의 의료기사나 가정의학 보감 또는 노이로제 치료와 같은 책을 읽어보고 자기가 노이로제에 걸린 것이 아닌가 겁을 먹은 나머지 일종의 노이로제 공포증이 생겨 병원에 찾아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노이로제가 아니다. 어쨌든 노이로제 진단치료는 어디까지나 의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책이나 혹은 인터넷 기사 같은 것만 찾아보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공연히 시간을 끌고 더 악화시키기가 쉬워요. 노이로제라는 말은 한때 흔히 쓰여서 가벼운 신경과민까지 모두 노이로제라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노이로제란 굳이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이로제를 이렇게 불편해하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은 결국은 애써 가볍게 생각해서 그 뿌리를 마음의 뿌리에 안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피하는 마음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써 그냥 가볍게 뭐 크게 불편하긴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밑에 보면 그러나 노이로제라는 병명은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며 결코 중한 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적절한 지도 아래 고쳐나가야 할 병임에는 틀림이 없다. 무엇보다도 환자는 쓸데없는 생각이나 느낌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지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고 도무지 사는 보람을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된다. 요즘은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신경증 약이나 정신병 약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약은 아니에요. 약은 이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일단은 이렇게 눌러놓고 정상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신경증이나 정신병 이 약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는 데까지 나가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심리치료는 이제 가끔씩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치료는 약 없이 약을 쓰지 않고 무의식으로 직접 들어가서 마음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치료를 해나가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돼요. 오랫동안 나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서 오랫동안 정신과 약을 8년, 10년, 20년 이렇게 먹어온 사람들도 나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약을 끊어가면서 해서 나중에는 전혀 약을 먹지 않고도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나 같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사회생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 거부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정신과 약에 대해서 거기 가서 일단 불편한 대로 약을 먹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드문 경우지만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말고 중독성도 그렇게 있는 약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있으면 대처하기가 편하겠죠. 마지막 구절 보면 쓸데없는 생각은 왜 하는가 다 잊어버려라. 노이로제 환자들을 지켜보면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이렇게 보면서 에이 쓸데없는 생각 매다지 말고 다 잊어버려. 놀러 나가자. 커피나 한잔해. 술이나 한잔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단을 쳐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노이로제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 치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생각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이제 노이로제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노이로제가 일으키는 이 고통들, 증상의 그 의미가 과연 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